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일제강점기 두 번째 시간이자 주제 29 민족 말살 통치를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910년대의 무단 통치, 1920년대 이른바 문화 통치까지 서로 비교를 하면서 공부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공부하듯이 무단 통치, 이른바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자, 3, 40년대인데요. 왜 일제는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통치 방식을 취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구분을 좀 잘 해야겠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3, 40년대 통치 방식도 한번 잘 구분을 해보기 바랍니다. 수능에서는 요 세 시기 중에서 오늘 공부하는 3, 40년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도 했었다라는 거. 민족말살 통치는 왜 실시하게 되었나?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별명, 무단통치, 이른바 문화통치, 민족 말살통치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았죠. 자, 이걸 다른 말로는 황국신민화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황국은 일본의 천황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한마디로 이 당시에 일본을 황국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황국신민화 정책이라는 거는 황국, 일본의 신하 같은 백성, 신하신 백성 민자거든요. 신하 같은 백성을 만들려는 그런 정책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 통화를 시키려고 했을까요? 1931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중국 땅 만주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만주사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6년 뒤인 1937년도는 이제 만주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대륙 중국으로 쳐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중일 전쟁의 시작이죠. 자, 그랬더니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던 미국이 막 잔소리하는 겁니다. 아예 잔소리 듣기 싫어 이러면서 일본이 1941년도에 태평양 하와이에 있던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하면서 미국이 이 당시에 이 하와이 진주만에는 미 항공모함이 정박하고 있었는데 그게 공격을 받음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만주 먹었죠. 자, 중국이랑 맞짱 뜨죠. 자, 그런데 미국이랑도 맞짱을 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얘기예요. 자, 참고로 이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시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으로 또 포함을 시키기도 하지요. 자, 어쨌거나 전쟁이 많아지면은 사람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 병사로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 청년들을 이제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20년 넘게 괴롭혀 놓고 최신식 일본 무기를 쥐어주면 일본을 위해서 싸운다기보다 일본을 향해서 싸울 가능성이 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정신부터 개조를 시킵니다.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니네 조선 민족은 사실은 우리 일본인이랑 똑같은 민족이야.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그 나라 민족의 색채를 빼려고 했던 시기가 3, 40년대다. 왜? 전쟁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이 시기를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족말살 통치 첫 번째 내선 일체론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내선, 선은 조선이고 내는 안쪽 땅, 즉 일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일체다, 한 몸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궁성 요배를 강요를 합니다. 궁성, 일본의 황궁, 천황이 살고 있는 그 궁전을 방향으로 이제 몸을 틀어가지고 무법 절을 하는 것을 궁성 요배라고 해요. 그리고 일본의 온갖 잡신들을 모셔놓은 사당을 신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당시에 일본을 위해서 희생된 그런 일본 전범들이 많이 합사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셔져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신사에 정기적으로 참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수학여행 갈 때 항상 신사에 들러서 참배를 하고 뭐 이동을 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신사 참배가 강요되기도 했었고 여러분들 교과서 219쪽의 오른쪽에 보면 황국신민서사가 자료로 나와 있어요. 이 황국신민서사를 매일 암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뭐부터 시작을 해요. 교과서 한번 보세요. 219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죠. 소학교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꿉니다. 국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의 백성이란 뜻이 아니고요. 한국 신민의 줄임말이에요. 국자 빼고 민자 빼서 국민.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등학생부터 이 천황을 모시는 신하 같은 백성으로 키우려고 했었다라는 게 학교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대신에 국민학교 이거를 언제까지 썼냐면요. 선생님 기억으로 96년까지 썼었어요. 선생님은 참고로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지금 광장초등학교 있죠. 선생님 광장 국민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졸업 앨범에 보면은 광장 국민학교 이렇게 졸업 앨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놀랍죠. 해방되고 금방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이름을 계속 썼다는 거예요. 96년까지. 그다음에 이름도 이 성과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라. 창씨 요거는 성을 새롭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계명 이름을 바꾼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창씨 계명을 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한 사람도 있었지만요. 대다수는 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하기도 했었죠. 왜냐하면은 창씨 계명을 하지 않으면 막 배급도 안 주고 뭐 학교 진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엄청나게 차별받고 막 이랬으니까요. 국어와 국사 공부는 당연히 금지가 됐겠죠. 이 와중에 국어 연구를 하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준비하던 조선어학회를 탄압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 1942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이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죠. 말모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이 조선어학회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게 될 겁니다. 철저하게 사상 통제를 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 당시에 폐간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해방되고 어때요? 무단 통치보다 한술 더 떴던 게 바로 3,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장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무단 통치는 무섭게, 무단 통치는 조금 부드럽게, 3,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는 완전 막장으로 대했던 시기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경제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기지로 우리나라를 활용을 합니다. 일명 병참 기지화 정책. 그래서 군수공업을 많이 육성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농업 분야에서는 남면 북양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한반도 남쪽에는 면화 재배를 시키고요. 한반도 북쪽에는 양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양털 얻어가려고요. 그러니까 공업 원료 기지로 우리나라를 활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농촌은 이때 굉장히 많이 황폐화돼 있었을 거예요.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 다 빼앗아가 산미증식 계획으로 그 땅에서 나는 쌀 빼앗아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 농민들이 너무 거지 같으니까 농촌 진흥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야, 니네 농민들 왜 이렇게 거지 같냐? 야, 니네 게을러서 그래. 좀 열심히 좀 일해봐라, 부지런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운동이 바로 농촌 진흥 운동이고 나중에 박정희가 이 농촌 진흥 운동을 본따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 치고 별로 효과는 없었다고 해요. 자, 이것 좀 기억해 두세요. 1938년도에, 그러니까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1년 후인 38년도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이 됩니다. 전쟁 수행을 위해서 국가가 총동원하겠다. 자원들을.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적 수탈과 물적 수탈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시기가 38년 이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징병, 병사로 쓰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죠. 징용, 공장에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여성들은요, 일본군 이른바 위안부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위안부에도 이렇게 작은 따옴표 인용부가 있죠. 네, 맞아요. 이 당시에 끌려갔던 여성들은 스스로를 위안부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냥 제3자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죠. 아, 니네는 위안부였구나. 이렇게 위안부 군 병사들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부인 이런 뜻이잖아요. 굉장히 치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군 이른바 위안부, 소위 위안부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일본군의 성노예 이렇게 성착취를 당했다 이렇게 좀 부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건도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금속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뭐 총알, 뭐 또 뭐 있죠? 탱크 만드는데 금속이잖아요, 다. 그래서 집집마다 그릇, 밥그릇, 녹그릇 같은 거, 밥솥 이런 거 갖고 와라. 그래서 학교에서도 맨날 이제 종례가 이런 거였죠. 자, 내일은 숟가락 하나다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걷어간 거예요. 걷어가는 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공출이라고 불러요. 금속만 공출해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식량도 공출해 갑니다. 쌀도 공출해 갔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죠. 전쟁 수행하는 병사들한테 먼저 보내야 되잖아요. 군량미로. 그리고 남는 식량을 배급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배급은 일정량을 나눠주는 거를 얘기해요. 마치 위에 북한이 이렇게 배급제를 실시하잖아요. 공산 국가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공출, 배급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3, 40년대 전쟁이 많았던 시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찾아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9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까지 이제 표를 완성을 시켰네요. 자, 여러분들 요 세 시기가 잘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연습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안녕.